이번엔 최순실 얘기예요. 최서원 씨 얘기입니다. 안민석을 고소를 했어요. 9월 10일 날 안민석을 고소를 했어요. 왜 최순실이 안민석을 고소했는가? 최서원 씨가 왜 고소했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고소장에 최 씨는 내가 돈 세탁한 규모가 수조 원대라고 거짓말을 했다. 안민석이. 거기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 재산의 상당 부분이 아버지 최태민 씨 일가로 흘러들어갔다는 안 의원의 발언이 모두 다 거짓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이 재산이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한테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안민석이 거짓말을 하고 다녔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다 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자신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안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거짓말이다. 그리고 또 여기 한술 더 떠서 안민석도 약간 조국 같은 과예요. 안민석과 조국은 같은 과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안민석이 2016년 11월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지난 6월 최순실이 록히드 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록히드 마틴은 이 사드 미사일을 만든 그 기업의 회장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디테일하죠.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최순실이 록히드 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이 속는 거예요. 아, 진짜 최순실이 사드 문제 도입에 관여를 했나 보다.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록히드 마틴 회장이라는 얘기까지 지어낸 겁니다. 이 안민석이. 이것을 싹 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그 당시 부모로서 딸과 사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법치의 내로남불,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최순실이 안민석을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기사의 베스트 댓글 잠깐 볼게요. 아주 꼬시네. 재산 300조라는 헛소리 믿던 개돼지들도 같이 고소해주세요. 정말 저는요, 사실 최순실의 재산이 300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안민석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거의 대한민국의 1년 예산과도 맞먹는 300조,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단 한 사람의 재산이다 라고 뻥을 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에 속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에 사실 저는 적외감이 느껴졌었습니다. 정말 아니, 아무리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300조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속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 차려야 돼요. 300조라는 돈은요, 개인이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최순실이 300조의 돈이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최순실이 300조가 있어. 근데 뭐하러 푼돈을 갖고 있는 삼성에다가 돈을 달라고 했겠어요? 왜 말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300조나 있는데. 300조가 있는 최순실의 입장에서는요, 삼성도 껌값인 겁니다. 삼성도. 그런데 왜 삼성 이재용한테 말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잘했다. JTBC는 법정에서 태블릿 조작이라고 불었고, 안민석은 또 뭐 대통령 성관계 동영상까지 있다며 이 쓰레기가 진짜 민주당은 이름이 아깝다. 이렇게 정말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안민석 고소 잘했다. 같이 칼춤 쳐준 언론사도 고소해라. 북치고 장구치고 언론 선동한 것들 진실을 밝혀라. 안민석, 표창원, 김종민, 박주민, 민주당 시다바리들, 이 인간들은 모두 다 쓰레기들이다. 조국이 두둔할 때 알아봤다. 이들에겐 원칙도, 공정도, 정의도, 양심도 없는 동물들이다. 안민석 씨 반성 좀 하세요. 이런 얘기가 주류입니다. 또 있어요. 이번에는 최순실이 손석희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손석희를 상대로 태블릿 PC를 쓴 적이 없다 라고 고소를 했고, 변희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변희재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항소심에도 최순실이 증인으로 참석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손석희도 똑같아요. 손석희, 안민석 똑같은 죄예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손석희를 최순실이 고소를 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최순실이 딱 보니까 야, 지금 정도에서는 내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투쟁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언론이 자기가 말을 하면 써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다 이제 타이밍을 보고 이때다 하고 최순실이 나와서 안민석과 이 손석희를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순실은 JTBC 보도와 달리 태블릿 PC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다. 거짓말이다. JTBC가 거짓말한 거다. 나는 또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거기다가 최순실은 손석희 사장에게 즉시 삭발을 하고, 삭발을 하는 것은 뭐 죄를 뉘우치고 뭐 이런 얘기겠죠. JTBC 사장 및 뉴스룸 진행자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미디어워치 대표인 변희재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내가 나서겠다. 이런 출석 의사도 밝혔다고 합니다. 변희재 씨는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해서 손석희 사장과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이걸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베스트 댓글 잠깐 볼게요. 나이스. 정도껏 선동 주작했어야지. 나이스 SS 이거는 샷인 것 같아요. 나이스 샷인 것 같아요. 정도껏 선동 주작했어야지. 이참에 누가 잘못한 건지 가려보자. 아직까지 저 태블릿이 조작된 걸 모르는 대깨문들이 많으니 이참에 밝혀지길 바란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을 팩트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고 이 태블릿 PC가 조작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 중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최순실을 옹호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진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태블릿 PC 다 거짓말이에요. 태블릿 PC로 최순실이 뭐 드레스된 연설문을 수정했다더니 뭐 여러가지 지시를 했다더니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JTBC도 자기네가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JTBC에서 태블릿 PC를 빵 터뜨리면서 이게 스모킹건이 됐죠. 국정농단 거짓선동 프레임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JTBC는 자기네는 그렇게 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황당한 주장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최순실이 안민석과 자기를 계속 모욕을 하고 거짓말을 했던 안민석과 손석희를 세트로 고소를 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변희재는 우파 분열 분탕자라서 뭐 뒤지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변희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변희재가 싫은 것과 진실과 법치와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변희재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진실이에요. 진영 논리를 약간은 떠나서 우리가 진실과 팩트, 법치 이 가치를 지키자는 의미로 변희재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변희재도 뭐 분탕 이런 거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변희재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희재를 적으로 보고 변희재는 이렇게 당해도 싸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법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변희재가 정당한 합법에 맞는 법치에 맞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변희재가 좌파에서 넘어왔다느니 이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희재가 미워 설사 그렇다고 해서
변희재가 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불이한 재판을 용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익이 아니에요. 이건 우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치, 진실, 이 가치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 변희재가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정말 마타도어, 마녀사냥 이런 걸로 처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하면요. 이게 우익입니까? 이게 우파입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변희재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정 논리에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좌우, 뭐 특정 지지층 이렇게 내가 미는 이 정치인 아니면 다 싫어. 이렇게 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합쳐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가치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우파의 가치 뭐예요? 진실, 법치, 시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치를 지키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무조건 편들고 이런 편협된 사고는 사실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의의 편에, 진실의 편에, 법치의 편에 서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희재가 이겨야 이 모든 거짓 탄핵의 진실이 드러나고 국민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태블릿 PC의 진실, 국정농단 거짓선동 프레임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할 집단은 문재인이에요.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우파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진실이 눈을 뜨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좌든 우든 나쁜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